밖으로 나가는 것보다 집이 더 안전한 요즘입니다. 그리고 책을 읽지 않는 것보다 책을 읽는 게 더 좋은 요즘 날씨입니다. 아무도 안 읽을 것 같은 책을 재미있게 소개해보는 이 시간, 알청 책방 제4화. 오늘은 아프면 병원이 가야지라는 주제로 세 권을 모아봤습니다. 첫 번째 책은 사육장 쪽으로라고 하는 단편 소설집입니다. 여기서는 단편 소설집 중에서 표제작인 사육장 쪽으로라는 소설 하나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두 번째 책은 눈먼 자들의 도시라고 하는 장편 소설입니다. 앞에 단편 소설이 에스프레소라면 이 장편 소설은 묵직한 라떼 정도가 되겠습니다. 세 번째 책은 소박한 밥상이라고 하는 책인데요. 이 책은 요리책이면서 수필이기도 합니다. 사육장 쪽으로라는 소설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단편 소설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굉장히 길이가 짧습니다. 그래서 이 단편 소설의 여러 가지 구성 요소들을 한꺼번에 살펴보는 게 좋겠는데요. 이야기를 다시 한번 요약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전원주택에 어떤 가족들이 삽니다. 어느 날 이 가족의 아이가 산에서 내려온 들개에게 물려버립니다. 이 가족들은 놀라서 이 아이를 데리고 사육장 쪽에 병원이 있다는 소리를 듣고 차를 타고 교외로 나갑니다. 내용은 굉장히 단순하지만 이 소설을 읽다 보면 어쩐지 모를 공포감들이 듭니다. 똑같이 생긴 전원주택, 그리고 치매에 걸린 노모,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는 파산 선고인, 그리고 시도 때도 없이 들리는 저 멀리 사육장에서의 개 짖는 소리, 이러한 것들이 이 주인공들을 굉장히 불안에 떨게 만듭니다. 그런데 이 사람들 병원에 도착할 수 있을까요?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아무도 몰라요. 병원에 가는 여정들을 한번 따라가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두 번째 소설은 눈먼 자들의 도시라고 하는 소설입니다. 앞에는 병원에 가야지 라고 하는 것이었다면 이번에는 병원에 갔는데 에서부터 시작합니다. 한 남자가 눈이 멀어버렸습니다. 자, 눈이 멀면 어디로 가야 되죠? 네, 안과를 가겠죠. 자, 그 안과에는 사팔뜨기 소년, 다래끼가 난 여자, 한쪽 눈이 없는 할아버지 등등 여러 가지 환자들이 있었어요. 자, 의사는 그 눈이 먼 남자를 진찰합니다. 그리고 말하죠. 원인 불명이네요.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. 자, 갑자기 눈이 멀어버린 그 남자, 겨우겨우 집에 들어갑니다. 그 남자를 집에 데려다준 착한 남자, 두 번째로 눈이 멀어버렸어요. 그리고 그 두 번째로 눈이 먼 남자를 도와주던 경찰도 눈이 멀어버렸어요. 이 병은 전염병이었던 거예요. 코로나19로 지금 전염병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사회에 만연해졌는데, 인종, 직업, 나이, 성별 무관하게 이 눈이 멀어버리는 질병은 모든 인간에게 동등하게 찾아옵니다. 그래서 너무나 인간적인 이 질병 때문에 사람들은 인간성을 잃어버립니다. 이들을 수용소에 가두기로 결정합니다. 수용소에 갇힌 이 사람들은 오직 이기심만 가득합니다. 그래서 이 소설은 과연 인간성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도전이기도 합니다.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다면 눈이 멀어버리지 않은 한 사람인데요. 의사를 돌보기 위해 수용소에 자진 입소한 의사의 아내가 그렇습니다. 자, 이 아내는 눈이 보인다는 것, 그래서 지옥과 같은 수용소의 모습을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것, 그것밖에 없습니다. 사실 이 책은 그렇게 쉽게 읽히는 책은 아니에요. 굉장히 문장과 문단이 길고, 그리고 따옴표도 없어서 누구의 하는 대사인지도 잘 모를 수 있을 겁니다. 그렇지만 전염병이 창궐하는 시대, 인간성이 위협받는 시대에 우리 인간이라면 정말 어떻게 살아야 할지,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지에 대한 본질적인 의문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. 세 번째 책, 소박한 밥상이라고 하는 책인데요. 이 책은 굉장히 독특해요. 이 책은 요리책이지만 그림 사진이 하나도 없어요. 요리 사진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. 그리고 요리 순서에 대한 설명도 그렇게 썩 친절하지 않아요. 두세 줄이면 끝나요. 그리고 채식주의 식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 MSG는 물론이고 소금과 후추 거의 안 쓰고요. 밀가루도 별로 나오지 않습니다. 튀기는 건 없고요. 굽는 것도 별로 없습니다. 굽기보다는 그냥 생으로 먹는 걸 권하는 사람이에요. 내가 이 책을 사서 이 책으로 요리를 해봐야지 하겠다면 비추천해요. 정말 할 수 있는 요리가 별로 없어요. 이 사람은 이 식단대로 살아가면서 굉장히 장수했습니다. 아프면 병원에 가야겠지만 아프지 않게 되었다라는 정도의 주제를 뽑아낼 수 있을 겁니다. 음식을 소박하고 빠르고 정갈하게 먹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된다는 거죠. 우리 식탁은 어떤가요? 기름지고 푸짐하고 육즙이 흘러나와야 하고 과해야 하는 거잖아요. 물론 이 작가도
그렇게 먹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. 하지만 되도록이면 이렇게 자연주의적으로 먹는 것을 추천한다는 거죠. 그럼 오늘 알청 책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되게 버벅대서 편집 어떻게 해야 되지? 모르겠다.